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레저보트 매니아에서는 제가 이제 피싱보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었고요. 타이니보트 피싱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저는 신철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타이니보트 피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에도 사실은 레아의 회원이었었고, 또 레아의 회원으로서 다른 분들의 어떤 조행기라던가 또 낚시 관련, 보트 관련 이런 글들을 보트에도 접목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내 낚시 기법에도 또 접목을 해보기도 하고, 이 요즘에 SNS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보 전달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트를 가지고 어느 슬로프를 또 어느 지역을 낚시를 갈 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슬로프 사정은 어떤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도 혹시 입문자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연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정의를 한번, 동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막 해봤습니다. 동출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명사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동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하는 보트뿐만이 아니고 산악회에서 같이 모여서 나가는 것도 동출이라고 하고, 또 자전거 동호회도 있잖아요. 자전거 동호회도 또 동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동출이라는 명사는 없어서, 자 보시면 일단 같이 할 동이죠. 자, 요거는 이제 출인데요. 갈출입니다. 나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같이 나가다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동출이 과연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지? 동행출조의 준말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행출조라는 걸로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문에서 함께할 동, 그 다음에 나갈 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동출이라는 의미를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뭔가 하면 바로 어느 모임의 지금 이제 동출 장면입니다. 보트 한 대에 지금 7분 정도가 이렇게 붙어 계세요. 이게 이제 동출을 함께 하신 분들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보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보트를 내리고, 그 다음 또 제각각 다 보트는 다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내릴 때 안전하게 여럿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보트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일러는 여러 대 제각각 차를 다 매달아 갖고 왔겠죠. 하지만 차는 이렇게 한 대를 가지고 보트를 다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차를 여러 대를 뺐다 꼈다 할 필요 없이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순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동출 선단의 구성, 동출의 목적과 중요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사진들도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행사상 이제 그렇지 못하고 견인되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처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 부족으로 이렇게 이제 해경에 예인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FRP 보트 4m짜리 정도 될 거예요. 이게 395인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4분이 타고 계세요. 4분이 4m짜리 FRP 보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기관 고장이죠. 기관 고장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이제 예인돼서 들어오시는 부분이고, 지금 요 세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여긴 지금 강릉입니다. 강릉항인데 이제 안인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관 고장으로 마찬가지로 예인이 돼서 요 해경 깃발 보이죠? 태극기도 보이고 마찬가지로 예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카약이 아마 한 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진을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이제 카약입니다. 이 카약이 뭔가 하면 2021년 2월 달에 강릉 앞바다에서 전복이 된 카약입니다. 전복이 됐어요. 2021년 2월 제가 12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이날 바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수산항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토리를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준비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이 오늘 사고 나신 분은 동출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서울 경기에서 만난 어느 카페에서 만난 네 분이 이제 출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카페에서 카페 직위 매니저님께서 오늘 내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출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출조를 하셨어요. 네 분이 이제 강릉항에서 만나가지고 날씨를 보니까 주의보는 안 떨어져 있고 나가려니까 파도는 굉장히 높고, 하지만 혼자 같았으면 안 나갔을 텐데 네 분이서 멀리서 왔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우리 낚싯대라도 한번 담궈보자 라는 마음에 이제 출항을 하셨죠. 참 웃긴 게 여기에 대상어가 뭔지 아세요? 대상어가 대구입니다. 대구. 예, 우리 동해안 낚시할 때 가장 포인트가 멀리 형성되는 어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 외에 뭐 오징어도 있고 뭐 하지만 대구는 보통 80m에서 뭐 100m권 뭐 이렇게 이제 가서 낚시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엔진이 선회기가 2.3마력짜리 선회기거든요. 이 조합의 카약을 끌고 네 분이서 100m권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우리 이거 아니다. 우리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자.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대가 회항을 합니다. 두 대는 이제 입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대가 이제 남았죠. 두 대가 나갔는데 두 분이 이제 100m 수심까지 나갔는데 낚시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또 회항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분한테 야, 우리 이거 아닌 것 같다. 가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그래, 나 곧 갈 테니까 먼저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대가 들어오고 남은 한 대가 바로 이 카약이거든요. 지금 발견된 게 보시다시피 발견된 게 카약에 이제 전복이 된 채로 발견이 됐고요. 나가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제 나가신 분께서 해경에 신고를 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해경이 출동을 해가지고 헬기가 뜨고 그 다음에 해경 경비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찾다가 북서쪽 약 8km 지점에서 이 카약이 전복이 된 거를 이제 찾았는데요. 정말 아쉬운 게 마지막 그 한 분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으면 됐는데 왜 고집을 부렸냐는 얘기죠. 예. 만일에 설령 오다가 누군가가 뒤집어져더라도 그게 바다에서 혼자보다는 둘의 힘이 더 크잖아요. 둘보단 셋, 넷의 힘이 더 크고 혼자 남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동출에 대한 어떤 또 개념을 다시 한번 무조건 나갔다 해가지고 이제 동출이 아니란 얘기죠. 상황이 정말 그렇게 안 좋다면은 그 같이 입항을 했었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어떤 그런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 사진입니다. 제 보트의 사진이고 또 우리 여기 지금 타이니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사진이죠. 제가 이 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릉항에서 약 한 1km 정도 나갔는데 배가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노란 보트는 우리 레저 보트 매니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실버 샤크 요 형님이신데, 이제 제가 제 보트가 엔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서 뭔가 손을 보려고 양쪽에 캐스팅 다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실제 이렇게 그물이 걸렸는데 칼을 들고 내 보트에 내 선회기에 걸린 그물을 제가 떼기 위해서 했더니 안 닿아요. 나는 그거를 위해서 캐스팅 다이를 달아놨는데 만일에 이 형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또 전화기를 들어야 되고 해경에다가 요즘 이제 해경 전화번호 통합이 됐죠. 119로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강릉 앞바다 몇 킬로미터 지점인데 엔진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저 좀 구출하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 동출의 의미 중에 또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요. 더 큰 사고에 대한 문제를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만일에 제가 이 엔진이 이렇게 걸린 채로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이 배가 떠밀려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강릉 앞바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정치망이 나옵니다. 정치망에는요, 배가 걸리든가 선행이가 걸리든가 걸리겠죠. 파도나 이런 게 잘못 맞으면 배가 바로 전복이 될 수가 있는 어장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함께 나간 이 형님들 덕분에 제가 무사하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출이라는 거를 할 때 제가 약 한 5년 정도 봤을 때 제가 동출을 몇 회 정도를 했느냐를 보니까 약 한 70회에서 100회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작고 큰 동출을 모두 합쳐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이 동출이라는 거를 할 때요,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반드시 염두를 하고 동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동출을 할 때 기상 상태를 반드시 보죠. 제가 이 기상 상태에서 풍랑주의보하고 풍랑경보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주의보다라고 하면, 주의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뢰 낚시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 주의보의 기준이 뭐냐 과연. 자 보시면 이 주의보의 기준은 아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주의보는 해상입니다. 풍랑주의보,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발효되는 그 기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상에서 풍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또는 이제 유입하고가 3m 이상일 때 기상청에서는 요거는 풍랑주의보다라고 해서 이제 기상청에서 그렇게 예보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풍랑경보는 풍랑주의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자,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 이상 초속,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입하고가 5m 이상일 때 이 풍랑경보를 발효를 합니다. 우리가 동출을 나간다 그러면 동출을 제안하신 분이나 또 따라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요즘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막 통해 가지고 날씨를 대략 봅니다. 그냥 거기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그냥 봐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어플들도 있죠. 요즘 윈디라던가 이런 어플들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보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보셔야 될 앱이 바로 이런 기상 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레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우리가 어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프가 나옵니다. 자, 동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남도 나로도에 있는 곳으로 민어를 잡으러 이제 시즌이에요. 곧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또 가본 사람도 있고 또 못 가본 사람도 있고 막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가기로 했는데 이 보트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슬로프가 굉장히 완만한 곳에 가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보트들도 있고, 또 굉장히 가파른 곳에 가면은 견인차가 안 돼가지고 또 내리다가 사고 나는 분도 있고, 제가 실제 트레일러와 함께 수장되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수장돼서 이제 다이버가 와서 이제 꺼내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 슬로프 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슬로프 정보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특히나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남해안도 마찬가지지만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간조와 만조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낚시를 할 수 있는데도 구애를 받지만 보트를 올리고 내리고 해도 구애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서해안 슬로프 거의 대부분은 이 간조와 만조의 영향을 받아서 보트를 내리는데 또는 보트를 올리는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출과 일몰이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 요건 이제 바로 마찬가지로 출항 시간과 관련이 된 겁니다. 출항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입항 시간과 또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출과 일몰 시간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출자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동출자들의 정보에 보면은 보트의 재원이 있죠. 내가 같이 낚시를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오늘 오는 사람이 보트가 사이즈가 몇 메다인지, 그 다음에 엔진은 몇 마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분도 있겠죠. 가까운 분이셨다면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예 오세요. 저 오늘 맥점포 갑니다. 문어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 분 했는데 누가 온대요. 무조건 오세요 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4.9마력 진짜 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250마력짜리 트윈으로 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게 오시는 거는 좋아요. 오시는 거는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펙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움직일 때 어떤 질서라던가 나름의 그 규칙이라던가 이 어떤 루틴한 어떤 그게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분명히 그 동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동승이 몇 명인지 인원. 연락처는 이제 뭐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같이 낚시를 나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낚시를 막 하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 어디 갔지? 전화를 해보는 거야. 아니면 이제 옮길 때라도 전화를 주고 옮기면 되는데, 아니면 어디 이제 뭐 당연히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막 섬 뒤에도 가고 막 저쪽에 있는 섬에도 가서 낚시하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전기 있는 배들이야 즉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핸드폰 연락처 정도는 서로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 및 경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트 스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이동거리는 4.9마력 갖고 온 고무보트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250마력짜리하고 같은 곳을 가야 돼.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자, 어운돌에서 가이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누가 맨 앞에 쓸 것이며 누가 가운데 쓸 것이고 누가 맨 뒤에 쓸 것이냐,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누군가도 아무도 정해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70번 이상 100번 가까이 동출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생기더라고요. 규칙이 있어야만 되고, 작은 배들과 큰 배들이 같이 놀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절대 동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 거리 및 경로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인원이 몇 대고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나가기로 했는데, 과연 우리가 저쪽 섬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돌아갈까 좌측으로 돌아갈까, 뭐 가다 보면 암초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동 거리하고 그 다음에 경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출 리더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 특별한 자격이나 계급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은 우리가 레저 보트를 운영을 하는 운영자의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10대가 만났어요. 5대만 할게요. 제가 5대가 만났어요. 스펙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우리의 이동 거리 뭐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임의의 리더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날 우리가 동출을 위한 리더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동출 리더가 왜 필요한가 하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몇 시에 출항할 거다. 그 현장 지리에 가장 빠삭하고 경험이 많은 분이 동출 리더가 되는데, 그 동출 리더가 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그때 체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은 같이 나간 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선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포인트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는 같이 흩어져서 낚시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몇 시쯤까지 낚시해보고 고기 더 이상 안 나오면 우리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 동출이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작은 보트 가지고도 큰 배하고 같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진짜 4.9마력 가지고 말도도 가고요. 네, 그게 바로 이 동출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결정의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동출 리더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열 운항 순서를 이제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동출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마력수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이동할 때라던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속도라던가 이동 속도라던가 이런 거에서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열 운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맨 앞에는 동출을 위한 리더가 맨 앞에 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몇 라인까지 나눠지더라도 가장 가운데에는 이제 가장 낮은 마력수의 보트를 세웁니다. 가장 낮은 마력수. 그래서 리더는 항상 뒤를 항상 보면서 가죠. 한 번씩. 왜냐하면 나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가장 낮은 마력수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오는 배는 가장 큰 배를 세웁니다. 가장 그 큰 배.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나고자가 있다던가 이럴 때는 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배를 항상 맨 마지막에 세우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여태껏 사실 뭐 작고 큰 사고, 작은 사고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동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견인도 해봤고 또 다른 분에게 도움도 받아봤고 그게 바로 이제 저는 동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동출 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건 또 저만의 어떤 그 경험에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레저부트 매니아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그 회원들께 그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된 모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켓이 있죠. 자, 이제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깃발입니다. 요거 이제 마찬가지로 레저부트 매니아에서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작된 깃발이 있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사실 그 방수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제 아마 한 올해 중으로는 그 동해안 경찰서하고 이제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해양 경찰 영상을 이제 저희 타인 채널하고 같이 이제 제작을 하려고 이미 작년부터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영상을 사실 여태까지는 제가 혼자 찍었습니다. 과연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무보트가 뒤집어지면 에어포켓은 어떨까? 생길까 안 생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이제 찍으러 다녔거든요. 차에다 진짜 싣고 가가지고 뜨거운 태양 끝에서 바람 넣어갖고 배도 뒤집어 보고 막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이제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올해 그런 영상들을 안전을 위한 영상을 같이 한번 찍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좋은 그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트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안전 영상 준비해 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자나 자켓 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그 깃발 종류죠. 적어도 내가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또는 뭐 나의 또 그 바다에서 파도밭에서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깃발 같은 게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깃발을 이제 갖고 다니거든요.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울이나 파도에 의해서 배의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하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보트도 안 보여요. 조금 있다 보면은 또 짠 하고 올라오죠. 예, 짠 하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멀미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깃발 같은 거 많이 쓰고, 제가 동해해양경찰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이제 방수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알고는 있지만 안 쓰는 게 바로 이 방수 케이스거든요. 보트나 유어선들이 전복이 됐을 때 통신 장비들 다 먹통됩니다. 예, 먹통되는 경우 굉장히 많지만 또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수 등급 있어갖고 방수가 되는 무전기 굉장히 많죠. 마린 무전기는. 하지만 배가 전복이 됐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내 스마트폰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수 케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도 보트가 전복이 돼가지고 전화를 할 수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봤고요. 이제 해양경찰서에서는 통계를 이렇게 내잖아요. 사고 원인, 그 다음에 뭐 처리 과정 뭐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내는데, 거기에서 레저보트들이 구조를 그때그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좀 해주세요. 영상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그 카페에서라도 좀 어필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기타 항목에다가 이제 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안전운항, 거리 확보라고 써 있죠. 이 안전운항 거리 확보가 뭔가 하면, 바다는 요즘에 차들은 뭐 크루즈 기능들이 스마트 크루즈니 뭐니 했고 뭐 전방하고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거리 유지도 해주고 하지만, 보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깜빡이도 없고 백미라도, 물론 이제 다른 분도 제가 보긴 했지만 백미라도 없습니다. 룸미러도 없고 당연히 없어요. 달리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뒤를 보려면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거리 확보를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동출을 할 때 마력수들이 틀린 배들이 막 여러 대들이 다니다 보면은 바싹 쫓아오는 거예요. 배가 이 자동차의 속도의 급정거보다 보트의 급정거가
더 빠르답니다. 네,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 거리 확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도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출 시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안전운항, 거리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 21년이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대구 낚시를 하면서 우리 레저보트 매니아에서 오셔서 저와 동출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동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딱 쓰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탐부터 찍어요. 포인트 제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아,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러거든요. 야, 예,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면 되는 줄 이제 알죠?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가 잘 나오면 계속 같이 있어. 고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흔들다 보면. 고기가 안 나오면 어떡해? 가고 막 고기는 안 나오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막 안달나잖아요. 시간은 점점 가는 것 같고 하니까 혼자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요. 그러면 나는 같이 나랑 같이 동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라지고 나면은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높은 파도밭에서 과연 어디 간 거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열 이탈 시 또는 사고 발생 시 리더나 팀원에게 즉시 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전화를 해보면 집에 가고 있고, 예. 물론 다른 포인트 옮겨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락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동출과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저희 그 타이니보트 피싱 그 채널 구독자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배들은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들은 바다에서는 정말 아주 정말 작은 어떤 그것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동출이 아까 제가 앞전에도 보여드렸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나 홀로 보트가 혼자 나간 거예요. 가운데 사진은 4분이 타셨지만 4m 보트에 4분이 타셨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독 출조입니다. 보트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보트도 마찬가지로 단독이에요. 내가 나갔을 때는 내가 혼자 그러니까 2명을 태우든 3명을 태우든 나가서 보트가 사고가 나면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보트가 한 대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단독으로 나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들 제가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예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나홀로 출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동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